우리는 일상 속에서 수많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어떤 사람은 주도권을 쥐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따라가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여기서 주도권을 쥔다는 것은 단순히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효과적으로, 더 현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인간관계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의 5가지 특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관계를 마치 물결처럼 여긴다는 점입니다. 파도가 때로는 세차게 밀려와 곁에 머물다가 때로는 잔잔하게 사라지듯이 사람도 그렇다고 믿습니다. 이들은 특정 관계를 꼭 붙들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물결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처럼 사람과의 인연도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둡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관계에 있어서 억지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애쓰지 않으며 떠나갈 사람은 결국 떠나게 되고 남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남게 된다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자신의 곁에 붙잡아두려 하거나 떠난 사람들에 대해 아쉬워하지 않으며 그 대신 자신의 삶의 방향에 더 큰 집중을 합니다. 이들은 관계에 대한 집착을 버림으로써 오히려 인간관계에서 더 큰 여유를 갖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여유와 비집착이 이들을 인간관계에서 흔들림 없는 주도자로 만들어줍니다. 인간관계에서 갑이 되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경계 없는 친절과 직설적 대응의 조화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태도로 상대방을 대하지만 중요한 순간에는 명확하고 직설적인 표현으로 자신의 입장을 강하게 전달합니다. 이는 단순한 친절함으로만 사람들을 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만만함을 피하면서도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들의 대응 방식은 특히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빛을 발합니다. 가령 직장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들은 처음부터 상황을 감정적으로 과열시키지 않고 차분하면서도 정확하게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 과정에서 변명이나 핑계를 대지 않고 결론부터 핵심을 짚으며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상대방에게 이들이 단순히 친절한 사람이 아니라 강력한 판단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결국 이러한 경계 없는 친절과 강력한 직설적 대응의 조화는 이들을 절대 만만하게 보이지 않도록 하며 인간관계에서 자연스럽게 주도권을 잡을 수 있게 만듭니다. 이들은 자신의 부드러운 면모로 사람들을 끌어당기면서도 필요할 때는 그 이면에 숨겨진 강인함을 보여줌으로써 상대방이 쉽게 넘볼 수 없는 존재로 자리매김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주도권을 잡는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은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이를 넘는 상황에서는 확실하게 결단을 내릴 줄 안다는 점입니다. 평소에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며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지만 자신의 가치나 원칙이 침해되는 순간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들은 양보나 타협이 중요한 덕목임을 이해하지만 그것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거나 소모시키는 방향으로 이어질 때는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이러한 결단력은 단순히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고 관계의 건강한 경계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결국 이들은 상대방이 자신의 기준을 존중하도록 만들고 그 기준이 무시될 때는 과감히 그 관계를 재평가하거나 끊어낼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주도권을 쥐는 사람들의 네 번째 특징은 마치 능숙한 지휘자처럼 언어를 사용해 상황과 사람들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간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말로 설득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심리와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그에 맞는 언어적 전략을 통해 주도권을 확고히 합니다. 예를 들어 회의 중 의견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이들은 먼저 상대방의 의견을 인정하는 듯 접근합니다. 맞아요. 팀장님의 의견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 방향에 대해 생각해봤는데 하나의 추가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어떨까요? 라고 말하며 상대방의 방어를 풀어줍니다. 동시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함으로써 대화의 흐름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돌려놓습니다. 이때 상대방은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면서도 어느새 그들의 제안을 따르게 됩니다. 또한 갈등 상황에서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대응할 때 주도권을 쥔 사람은 정면으로 맞서기보다 당신의 감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방식은 어떨까요? 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상대의 감정을 수용하면서도 대화를 자신이 원하는 결말로 유도합니다. 이를 통해 상대는 자신도 모르게 그들의 제안을 수용하게 되고 갈등은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이들은 말의 무게와 타이밍을 정확히 조절하며 자신의 의도대로 관계를 조율하고 결국엔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이는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언어를 통한 전략적 주도권 장악의 예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주도권을 쥐는 사람들의 다섯 번째 특징은 감정을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 이미지 트레이닝을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감정이 격해질 수 있는 상황을 미리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하며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를 반복적으로 연습합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 그들은 감정적인 도발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설정한 전략대로 상황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가령 회의나 대화 중에 예상되는 갈등 상황을 머릿속에서 미리 그려보는 것입니다. 상대가 무례하거나 도발적인 발언을 했을 때 자신이 어떻게 차분하게 대응할지, 어떤 말을 선택할지, 감정을 어떻게 조절할지를 상상하면서 연습합니다. 이를 통해 실제 상황에서 감정이 폭발하지 않고 오히려 냉철한 판단을 유지하며 상황을 주도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들은 자신이 상대방보다 더 큰 존재로 상대방이 아주 작은 존재로 느껴지는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이러한 시각화는 자신감과 침착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감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상황을 주도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관계를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이고 친절함과 직설적 대응을 조화롭게 사용하며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설정하고 언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감정을 다루기 위해 이미지 트레이닝을 활용하는 것. 오늘 살펴본 5가지 특징은 인간관계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모여 여러분을 흔들림 없는 주도자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